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다우앤 나스닥 오늘 새벽 상승 마감했고요. 우리 증시 오늘 낮에 종합 코스닥 상승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 와중에 세 가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F&B, NC소프트, S&T홀딩스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거래량을 봅니다. 거래량 다이버전스가 있느냐 물으시면 NC소프트의 경우에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이버전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일봉 패턴, 네, 오늘 패턴과 어제 패턴 연계해서 보면 세 종목 다 상승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종목들은 모두 고점을 갱신했는데요. 이것은 52주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평선 정배열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짧은 차트에서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면 큰 차트, 긴 차트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한국 F&B 일봉 거래량이 움직이는 대로 일봉이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추세선을 그어 볼까요? 여기에서 쭉 여기까지, 예, 대략적인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NC소프트도 추세선은 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거래량은 줄었는데 그 추세선은, 예, 일봉의 추세선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죠. 곧 상승하기보다는, 예, 곧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S&T홀딩스 일단 최근에 보시면 최근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도 상승이라서 뭐 특별한 시그널은 없어 보입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긴 차트 중에 기본 차트로만, 예, 거래량과 일봉 그리고 이평선만 나온 차트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특이점은 NC소프트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왔던 거 그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리고 이평선이 정배이라는 거, 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다시 거래량 충분히 봤고요. 이제는 지표 분석인데요. 네, ADX 그리고 파라볼릭사, DMI 이렇게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지금부터 10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10개의 기술적인 지표, 예, 차트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지표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차트 분석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뭐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서도 잠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F&B부터 봅니다. 한국 F&B, 예, 강세죠. 강세. 아무래도 거래량이 필요하네요. 해석하려다 보니까 거래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왜 그랬냐면 오늘 일봉이 나왔는데요. 이 일봉이
어떤 일봉일까 해서 만약에 거래량이 길게 담겨 있다면 이 종목, 이 오늘의 일봉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거래량이 많이 붙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상승의 일봉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그 낮은 거래량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량의 돈이 몰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조금 거래량이 몰렸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올랐습니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차트 흐름상 그렇습니다. NC소프트는 좀 전에 보았던 한국 FMB의 패턴과 약간 비슷합니다. 약간 비슷한데요. 하지만 거래량이 역시 많이 붙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강세고요. S&T홀딩스 이것도 뭐 크게 차이가 나는 패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적산병이고요. 근데 물론 어제 오늘 일봉이 조금 그 볼륨이 좀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두 종목과 좀 다르긴 하지만 보시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뒤에 이런 음봉이 나와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0개 프레임 중에 첫 번째 파라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파라 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강세, 약세, 횡보 이 세 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특별히 강세나 약세, 횡보를 구분해야 할 때는 파라볼릭 4를 가지고 파라볼릭 4, ADX, DMI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강세, 약세, 횡보, 보합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제 분석이 물론 지금까지 쭉 해왔던 분석이긴 하지만 조금 더 근거가 있는 상승, 하락, 뭐 강세, 약세가 되겠습니다.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통합적 사고력이 떨어지는 모양으로 각설하고요. 네, 다음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네, 볼린저 밴드였고요. MACD입니다. MACD 엉뚱한 걸로 왔네요. 이렇게 보는데 제가 쭉 미리 봤더니 MACD 값은 전부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6종목일 텐데요. 이 세 종목 말고 세 종목이 더 있습니다. 보시면 모두 다 MACD 값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 진짜로 논의를 하겠네요. 조금 더 넓게 보기 위해서 지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 FNB부터 봅니다. 일단 그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치고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조금씩이나마 확대되고 있는 확장기에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MACD는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강세 시그널이 맞습니다. NC소프트 역시 강세죠. S&T홀딩스 강세입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봤고요.
다음은 일목입니다. 일목과 스토캐스틱 슬로우. 네, 이렇게 됩니다. 강세죠. 근데 홍구 FMB를 봐야 되니까요. 역시 강세고요. NC소프트 강세고요. S&T 홀딩스 강세입니다. 세 종목 모두 다 강세장이 있습니다. 네, 다음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프레임 DMA와 MFI입니다. 오렌지색 굵은 선 DMA 선입니다. MFI는 시장 강도에서 중간쯤 있습니다. 일단 한국 FNB 강세장이죠. 두 시그널 다 강세입니다. NC소프트도 강세고요. S&T 홀딩스 강세입니다. 다음은 삼성전환도 MACD 다섯 번째 분석입니다. 첫 번째 한국 FNB 삼성전환도 MACD입니다. 삼성전환도 그리고 MACD는 봤습니다. 6종목 다 상승 시그널이고요. 한국 FNB 강세장, NC소프트 강세장, S&T 홀딩스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세 종목 다 강세장입니다. 네, 다음은 소나와 트릭스입니다. 모멘텀 지표의 소나 그리고 트릭스 추세 지표 있죠. 네, 이것을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FMB부터 봅니다. 강세죠. NC소프트 이것도 강세고요. S&T 홀딩스 역시 강세라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52주 신고가인가 묻는데요. 예, 맞고요. 이평은 정배열인가? 예, 맞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역시계 곡선과 MACD입니다. 역시계 곡선 그리고 MACD입니다. 역시계 곡선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FNB 봅니다. 네, 강세 매수 시그널입니다. 이건 매수 시그널인데요. 예, 살짝 매수 시그널입니다. S&T 홀딩스 이것도 매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세 종목 다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요. 그래서 강세입니다. 예, 다음은 OBV와 CO입니다. OBV는 거래량 지표고요. CO는 모멘텀 지표입니다. 그리고 CO는 트라이킨 오실레이터 약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한국 FMB부터 봅니다. 네, 강세고요. NC소프트 역시 강세고요. 예, S&T 홀딩스도 강세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프레임
그것은 이겁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굳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 F&B 없고요. NC소프트는 당연히 있겠죠. 65만원까지 75만원도 보고 있습니다. 75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NC소프트 저는 65만 3,500원 보통이네요. 왜냐면 다른 65만원에 가까운 것이 값이기 때문에 65만원을 쓴 그 증권사 의견이 비슷한다는 얘긴데요. 보시면 대략 KF투자, 키움, 이 정도가 비슷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차트의 그 목표가가 뭐 다르진 않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는데 굳이 갖다 붙이자면 갖다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S&T 홀딩스 없고요. 그래서 굳이 또 써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NC소프트 643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가를 구했고요. 다음은 재무 분석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한국 F&B부터 봅니다. 한국 F&B 이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NC소프트 이건 오버슈팅이고요. S&T 홀딩스 이것도 오버슈팅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뭐 고평가 저평가에 의문이 가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논외로 하고 이걸 어떻게 쓰냐가 문제인데요. 저평가니까 사두면 뭐 바로 오르겠지 그게 아닙니다. 이건 최소한 그 최대한 3년 그리고 그 또 맥시멈을 잡으면 6개월 정도는 흘러봐야 그 보여주는 뭐 보합 뭐 강세 약세 뭐 고평가 저평가를 반영한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무 여기서 보여주는 뭐 시장가치 비율이나 재무 비율 같은 것은 그냥 고정된 게 아니에요. 물론 2018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지만 최근에 뭐 6개월 2분기라든가 뭐 그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상승을 했는지 아니면 상승하다가 꺾였는지 반대로 꺾였다가 상승을 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맹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듭 이 자료의 그 출처 기간이라든가 그 이후에 그 종목의 뭐 변화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그게 흔하진 않겠습니다만 존재하죠. 어려움이 그리고 변화가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하기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따지자면 6개월 이상 되면 3년까지는 넉넉히 본다면 제 가격을 찾지 않을까, 적정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심지어는 적정가를 지나서 고평가까지 직진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듭 저평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존재하고 그리고 6개월에서 3년 사이라는 그 텀이 있어야만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논의 이해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어쨌든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종목 다 강세장이고 NC소프트와 S&T홀딩스는 오버슈팅이고 한국 F&B는 예, 저평가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보는 일봉들은 대개 평균 내에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5일입니다. 5일. 그러니까 뭐 제가 좀 길게 뭐 주봉이나 월봉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일봉을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5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기술적 분석의 한계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뭐 기술적 분석하는데 뭐 몇십 분씩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짧게 보면 10분에서 15분 사이면 다 끝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죠. 이렇게 물론 이렇게 글을 올린다는 것에는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혼자서 분석하는 데는 오히려 15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거듭 말씀드리면 5일에 한 번씩은 다시 분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매너입니다. 특히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